안녕하세요.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여러분의 소변입니다. 네? 소변이요? 하하, 매일 보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네, 아주 특별하죠. 사실 소변은요, 우리 몸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일종의 건강 성적표 같은 거예요. 내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떤지, 또 혹시 어딘가 아픈 건 아닌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단서는 뭐니 뭐니 해도 눈에 가장 확 띄는 색깔입니다. 원래 건강한 소변은 유로크롬이라는 색소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옅은 집 색깔, 뭐랄까, 맥주 같은 노란색을 띠거든요.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이 점점 진해진다? 이건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오, 저희가 알아요. 가끔 종합 비타민 먹고 나면 소변색이 정말 형광펜처럼 엄청 밝은 노란색이 되더라고요. 저 처음에 비타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문제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건 비타민 B2나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건 소변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라 대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소변도 있는데요. 이건 물을 너무 안 마셔서 소변이 아주 농축됐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당근처럼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주황색 소변이 나온다? 이건 간이나 담즙에 문제가 생겼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와, 붉은색 소변은 좀 무서운데요? 만약에 소변이 붉게 나오면 무조건 병원으로 막 달려가야 하는 건가요? 일단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 같은 붉은색 음식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런 걸 먹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소변이 붉다? 이건 혈뇨, 말 그대로 피가 섞여 나온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로 감염처럼 비교적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장암 같은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땐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녹색이나 파란색 소변은 정말 보기 드문데요. 대부분은 색소가 들어간 음료수나 약물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녹농균이라는 특정 세균에 감염됐을 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만약 이런 색이 계속 보인다면 이것도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는 색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들, 바로 거품과 냄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콩팥,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 맞는 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소변 줄기가 아주 새거나 일시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도 거품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마치 비눗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자잘하게 계속 남아있고 심지어 변기물을 내려도 거품이 남아있다? 이건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 바로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땐 망설이지 마시고 꼭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서예요. 코를 톡 쏘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아, 내가 물을 너무 안 마셨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드문 경우지만 소변에서 달콤한 과일 향이 난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질병과 관련된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때로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약이나 평소 생활 습관이 소변을 바꾸는 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먹는 약들이 소변색을 어떻게 바꾸는지 나와 있죠. 아까 말했던 비타민제는 물론이고 결핵약이나 어떤 항생제들도 소변 색깔을 확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철분제 드시는 분들 대변색이 검게 변해서 놀라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그럼 몸에 물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침 첫 소변색이 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밤새 수분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이니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더 높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만 충분히 잘 마셔줘도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생리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중요한 정수기, 바로 이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희석되니까 신장의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보통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목표로 꾸준히 마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장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젓갈이나 가공육처럼 짠 음식 좀 피하고 국이나 찌개 먹을 땐 국물은 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물을 그냥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잠시 멈춰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 신호등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유용하셨다면 저희 당귀다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립니다. 당귀다 TV